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두 개 종목이 증시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센즈랩과 제이온인데요. 과연 산뜻한 따상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데, 우선 2월 15일 수요일에 상장을 하는 센즈랩부터 상장의 체크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500원이었고요. 키움증권에서 배정을 받으셨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무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원래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에게 75%, 일반 청약자에게 25%딱 배정이 깔끔하게 됐네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71%입니다. 수요 예측 때 수량 기준으로 1.42%, 건수 기준으로도 1.3%밖에 안 돼서 기대치가 낮기는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크게 올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그래도 오브젠이 수량 기준으로 2%대, 건수 기준 1%대였지만 최종적으로 12%가 넘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봤어요. 근데 그 정도의 결과는 안 나와줬네요. 조금 아쉬운 수치기는 합니다. 3개월과 1개월 고르게 분포해 있고요. 적용을 해서 유통가능 주식수를 계산하면 372만 9,006주가 되고요. 상장 예정 주식수의 24.7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 중에 기존 주주는 1.24%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요. 자, 금액으로 다 계산을 하면 약 392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400억 원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은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68.61%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24.81%, 그 다음 기존 주주 5.03% 순서예요. 그래서 상장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성과를 좀 만들고 팔았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기관 투자자 미납 없었고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71%로 다소 아쉽기는 하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4.70%, 기존 주주의 비율은 1.24%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소액 주주들이에요. 그래서 얼마에 샀는지, 정체가 누군지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92억 원, 시가총액은 1,585억 원 정도의 규모로 규모 면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건들은 쏘쏘하다, 평범하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수급이라면 따상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미래반도체부터 오브젠, 3기 EV, 스튜디오 미르, 꿈비까지 연속해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3기 EV를 제외하고는 전보다 추가적으로 훨씬 더 오르기도 했고요. 자, 센즈랩의 규모만 놓고 보자면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딱 3기 EV라는 종목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3기 EV가 최종 유통가능 금액이 401억 원, 시가총액은 1,573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상장일에 따상을 찍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로는 따상은 어렵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3기 EV는 23년 예상 순이익과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로 기대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 딱 따상 수준의 가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센즈랩은 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한 값에 유사 기업들의 평균 퍼를 적용해 봤을 때 기대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42% 정도 플러스인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오브젠이라는 또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오브젠은 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한 값 기준으로 기대 주가를 계산하면 공모가 대비해서 102% 정도 플러스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최고가 기준 무려 350%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즉, 지금은 이런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테마에 편승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 시장 분위기라는 거죠. 오브젠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주로서 분류가 됐고, 둘째, 오브젠의 2대 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인데
네이버가 서치 GPT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더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장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근데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구글이 출시한 바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국내 AI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의 편승에 무자비식으로 막 올랐었는데 사실상 실적으로 연결될 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럼 지금 상장을 하게 되는 센즈랩은 어떡하냐?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업체인데 AI 테마를 믿고 있는데 그 힘이 다 빠진 거 아니냐? 자, 근데 AI 관련해서 새롭게 또 떠오르는 테마가 바로 보안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챗 GPT를 악용한 해킹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글루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AI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건 필수적으로 동반될 이슈이기 때문에 보안주를 그 다음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센즈랩은 AI 플러스 사이버 보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정말 지금 시대의 맞춤형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이 상장 이후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정리하자면 유통 간의 금액과 시가총액 규모는 3기 EV와 딱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따상이 불가능한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3기 EV에 비해서 가격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 보인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이론적인 가치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특히 센즈랩은 오브젠처럼 AI 테마에 속할 수가 있으면서 AI 시대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센즈랩을 향해 있다. 좋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미르와 꿈비, 장전 동시효과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매수 주문을 냈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스튜디오 미르는 시초가 체결 수량이 13,261주,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5.2억 원 정도가 되고 체결은 안 되고 더블 가격에 쌓여있는 잔량은 3,847만 주가 넘었었어요. 가격으로 계산하면 1조 5,004억 원, 즉 1조 원 넘는 매수 자금이 스튜디오 미르의 동시효과, 시초가에 유입됐었다는 거고, 그 다음 꿈비 볼까요? 꿈비는 체결 수량이 1,454주였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원 정도. 그리고 시초가 더블 매수 잔량이 무려 1억 2,522만 주 정도가 됐었어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조 2,523억 원. 네, 꿈비에도 1조 원 넘는 매수 자금이 들어왔었다는 소리죠. 요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센즈랩도 그래서 시초가에 기관들이 막 팔려고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의 수급 상황에서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주 증시 일정 중에서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어요.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CPI. 시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는 낮지만 전월 대비로는 0.5% 급등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만약에 상장일에 시장이 부진하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신규주로만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 크게 걱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2월 셋째 주도 돈 버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아시스 수요 예측 결과 나오는 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